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 우한을 발현지로 하는 세계적인 괴질 우한 폐렴으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필명 바로잡기라는 필명으로 20여 년을 인터넷에서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일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40년 전 광주 사태 당시 있었던 한 페이지, 김대중 정권의 DJ와 빛겨울 광주라는 저의 칼럼을 가지고 40년 만에 다시 한번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이며 전통의 고장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광주 광역시,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광주 시민의 아픔과 통곡을 외면한 채 미국으로 망명했던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 김대중이 38년 전 1982년 11월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으로 정의한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그는 5.18 하루 전인 신군부에 의해서 내란 음모죄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우선 사형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군부가 추궁하는 모든 걸 그대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야 5.18이 불순 세력들의 내란의 무장 봉기이며 총과 폭약을 탈취한 자들의 폭동이었다고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에 순순히 응한 김대중은 훗날 이 진술이 360도로 뒤바뀌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전은 방송에 출연해서 5.18 당시를 회자하면서 저 역도들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으며 차라리 내 목숨을 던지고 말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그는 감옥에서 1차 편지를 보내서 목숨을 구걸했으며 단호히 거절당하고
저 역도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982년 12월 13일 담시 김대중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서신 전문을 여기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재소 생활이 2년 반에 이르렀사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 변형,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어 치료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 허락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2, 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 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배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반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5.18 사태 직후 오열하는 광주는 뒷전에 두고 혼자 살아남겠다며 보낸 문제의 편지 내용 중에 일반 국가의 안보와 정치 안정을 해야 하는 행위라고 한 것은 5.18이 단순 시위 데모 수준이 아니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서 북계의 지원으로 무력 내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를 남긴 것입니다. 5.18 이후 왜 북한은 광주 민중봉기 기념관을 세우고 5.18 잠수함을 만들고 역마다 5.18을 찬양하는 구호를 새겨놓고 해마다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지는 것일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5월 17일 광주민정봉기 32돌 기념행사를 동장소에서 성대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 시민들이 과연 북한에 5.18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린 것입니까? 광주 시민들이 과연 북한에 잠수함명을 새겨 넣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투쟁을 한 것일까요? 광주 시민들이 과연 북한의 기념행사를 기대하며 폭도의 오명을 들으며 끝까지 싸웠던 것일까요? 자신있게 답하고 말할 수 있는 광주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5.16이 군사 반란으로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
재정법을 면밀히 조사하고 단호하게 반정부 무장폭동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평양에서 5.18만 되면은 성대히 치러진 기념행사, 이 역사로서의 5.18 298페이지에 북한이 해년마다 성대하게 치르는 5.18 기념 프레스 기계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김정일과 광주 사태가 무슨 관련이 있었기에 북한이 광주 사태 30주년을 이처럼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진 설명은 1993년도 11월 17일자 국내 뉴스 매체인 연합뉴스가 광주 사태 때 김정일이 방송 보도전 지휘라는 표제하에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새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우한폐렴 속에 많은 국민들의 고통 속에 제가 하는 일이 광주 사태의 왜곡 조작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는 일에 40여 년을 쌓아왔기에 오늘 DJ의 거짓, DJ가 이룩한 5.18 민중항쟁의 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와 함께 저는 40년 전 1980년 5월 30일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사 교열부에서는 당시 활자 매체 신문이 제작되었길래 공무국이란 것이 있고 또 편집국 내에는 교정부 또는 교열부로 불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신문에 게재되는 활자에 대해서 오자, 탈자를 잡아내서 바로 잡는 게 교정부의 역할입니다. 당시에 교정부 저희 동료 한 사람의 실수로 일면 기사에 나가는 전두환 대통령의 칭호가 통자가 부주의로 빠지는 바람에 전두환 대령으로
표기돼서 처음 일신이 발행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실수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은 저희 신문사는 국가 수반의 명칭을, 국가 최고 지도자의 명칭을 통자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천대령으로 표시되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판에 수십만 장의 신문이 제작 과정에서 중단되고 다시 오자 탈자를 잡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표로는 수십 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발 모든 인터넷 뉴스에서부터 유튜브에서까지 문재인 대통령 각하라는 명칭이 통용되도록 국민을 위한 진실만을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요한 페레모 발원지가 중국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76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거부하는 마당에 요한 페레모 괴지의 발현지인 중국인의 제한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속히 이 괴질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에 번지기 이전에 사전 철저한 질병 관리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